Procrastinating in the sun. Procrastinating in the sun. 블로가트의 송현창, 윤성지. 김정준입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도 흥미로운 코너를 준비했죠. 정준 씨, 그게 뭔가요? 네, 룸네트워크입니다. 얼마 전에 업비트에 선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가격 자체도 좀 스파이크가 있었고 이게 또 다른 코인과는 굉장히 다른 점들이 많은 아주 정말 특이한 코인 중에 특이하죠. 하나라서 특이해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해하기도 난해하고 저희끼리도 많이 싸우고 뒤지고 뽑고 했는데 그게 과연 왜 그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되게 네. 뭔 말인지 모르겠네? 뭐 레스 논 벌바라고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이게 라틴어인데 룸네트워크 공식 미디엄에 올라온 표현이에요. 이게 밑에처럼 things not words라는 말인데 얘네가 백서가 없어요.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백서가 없는 대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이제 제품으로 승부를 한다. 현창 형이 항상 말하다시피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항상 아가리밖에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아가리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 보이려면 라틴으로 시작을 해야 돼. 기본이지 이거는.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저희가 저번에 카르다노를 했는데 카르다노가 뭐 룸네트워크랑 좀 아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번에 현창이 형이 백서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카르다노라서 믿음이 간다. 그런데 룸네트워크는 그에 반대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요, 현창 씨? 이어선 이더리움.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확장성이 증가되고 뭔가 개발이 좀 더 완료가 된 이더리움, 즉 플랫폼, 블록체인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 네, 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오스 자체가 이더리움 킬러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 뭐 카르다노도 그랬지만. 그치? 그런데 그 이오스를 이더리움 위에 얹은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이제 뭔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번에 카르다노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확장성, 상호 운용성, 지속 가능성인데 그 중에 확장성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네, 기술의 특징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룸 토큰이 있어요. 이제 ERC20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이더리움의 확장성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서 기본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고 룸 토큰을 사야지만 얘네가 개발하는 디앱이라든지 아니면 개발하는 개발 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룸 토큰을 구매하는 것이 룸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듣다 보면 룸 네트워크 나중에도 많이 얘기하겠지만 뭐 사이드 체인, 메인 체인, 머시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룸 네트워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 뭔가 회사 하나가 있어, 룸 네트워크 회사가. 그러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프로덕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룸 토큰이 필요하다. 이까지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딱- 사이드 체인이고 뭐 네. 메인이고 다 필요 없고, 그지? 딱 정확한 표현이네요. 결국 이 토큰은 결국에는 그냥 화폐로서의 값어치만 있는 그런 토큰인 거지. 그렇죠. 룸 네트워크라는 사회에서 사용하는 토큰이다, 화폐다. 뭐 멤버십 정도가 멤버십이다. 되겠지. 그렇죠. 딱 정확한 표현이고. 그리고 디앱 체인 간략하게 설명해 줘. 디앱 체인이라는 게 고유 명사인데 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명사예요. 이게 룸 네트워크 디앱들이 이제 사이드 체인에 대해서 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건데 일단은 룸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디앱을 개발하는데 디앱이 하나가 있으면 그 디앱이 하나의 사이드 체인을 사용을 하는 개념인데 자, 여기서 간략하게 송현창 씨 이런 거 깔끔하게 정리 잘하니까 메인 체인, 사이드 체인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뭐야? 자, 메인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쭉 연결이 되고 있지. 블록이 생성되면서 사이드 체인이 무엇이냐면 그 중간에 블록 하나에다 빨대를 탁 꽂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블록체인이다. 네, 그게 또 사이드 이제- 체인인 거죠. 그렇죠. 제가 비유를 하나 하자면 이제 사장님들께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뭐 엑셀이라든가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인턴들한테 일을 시켜서 인턴들이 막 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턴들이 하는 게 사이드 체인이고 과연 이게 방송에 나갈지 의문이네요. 이게 나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앞뒤는 잘릴 것 같아. 만약에 이 부분 창규 씨 잘라주세요. 빨리 갑시다. 자, 플라즈마 캐시가 뭔가요? 네, 그래서? 플라즈마 캐시는 이더리움 제 방송도 했죠.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더리움을 설명했으니까 여기 위에 올라가는 카드 참고하시고 플라즈마 캐시라는 것이 이제 이더리움에서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이 사이드 체인 기술인데 이것을 ERC721 간단하게 말해서 이더리움이 하려는 플라즈마 프로젝트를 이제 백서 이런 면을 떠나서 좀 개발 자체를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준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우리 스튜디오 센트럴 디스코드 방에 참여하셔서 물어보시면
저희 제약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 방은 밑에 나가지고 밑에. 네, 밑에 댓글이랑 저희 디스크립션 보시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 D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네. 백서가 없는데 D앱들은 있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돌아간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먼저 나온 것이 크립토 좀비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코딩 학습을 할 수 있는 D앱을 개발을 해서 17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발표가 돼 있어요.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즈 케이스지 않겠습니까? 사용자가 많아요. 사용자가 많아야 이제 그게 이제 실정적으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델리게이트 콜이 뭔가요, 현정 씨? 코딩 Q&A 서비스죠. 코딩 Q&A 서비스죠. 예. 그래서 지식인 네이버 그죠. 지식인 같이 지식인이죠. 코딩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자유롭게 올리고 뭐 올리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체크도 해줄 수 있고 뭔가 지식을 좀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되지. 그게 이제 스팀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도 질문을 올려서 안에 답변을 잘하면 어포트가 들어와요. 어포트가 들어오면 카르마 포인트라는 토큰을 받아서 이제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서 리딤을 해서 이제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리딤을 어디다가 하면은 현금화를 뭘로 받나요? 뭐 이더리움을 받나요? 아니면 그렇죠. 룸 네트워크 토큰을? 네, 이더리움 메인 체인으로 돌아가서 이제 얘네가 제공하는 플라즈마 캐시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보안성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얻은 토큰을 메인 체인에서 100%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말한 이더리움으로 받는다고? 이더리움으로 받는 것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저희 디스코드 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우리 김정준 씨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드릴 겁니다. 네, 프로젝트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외에 뭐 솔리디티 코드 공유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대표 D앱들이 전부 다 이 룸 네트워크에서 네, 그렇죠. 개발을 하는 거지. 네, 아직까지는 인하우스로만 개발이 되고 있어요. 클로즈 베타고. 그래서 방금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룸 네트워크를 큰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룸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회사의 제품들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제품들이 지금 저희 뒤에서 보고 계신 이 세 가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더 많은 D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앞으로 나올 D앱들은 이제 넘기면 출시 예정 D앱들인데 좀비 체인이 아무래도 룸 네트워크가 지금 확장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진짜? 좀비 체인이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위에 디퍼스의 사이드 체인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좀 더 쉽게 만들게 해주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뭐 여러 가지 코드도 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도 다 일일이 다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좀비 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쉽게 그런 거를 이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맞습니다. 룸 네트워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D앱뿐만 아니라 SDK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강력한 기능이 블록체인 하나를 사실은 사이드 체인을 시작한다는 것이 블록체인 하나를 1부터 10까지 개발자가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아주 간편하고 쉽게 블록체인을 몰라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서비스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서비스 또한 룸 토큰이 있어야지 사용 토큰이 있어야 가능하죠. 사용 가능합니다. 네. 지금 10개 정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외에는 10,000개까지 필요한 멤버십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지금 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송현창 씨? 이제 시총이 77인데 이제 보다시피 한 3월 전에 2월에서 3월 아니구나 4월에서 5월 사이 요때 이제 가격이 완전히 그냥 터졌었지. 근데 한번 터지고 뭐 좀 속된 말로 해서 그래도 비교적으로 예전에 나온 토큰에 비해서 코인에 비해서 시체가 적다. 시체가 적은 이유가 원래 시체들은 올해 4월에 나온 게 아니라 2, 3월에 나왔어요. 근데 얘는 2, 3월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시체가 될 사람들이 별로 없지. 그렇지, 그렇지. 얘도 2, 3월 있었으면은 거의 박살 났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 전망에 있어서는 뭐 투자자들이 이런 프로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도 한번 팍 뛰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요거 좀 살짝 올라온 요거 말하는 거예요? 살짝 올라와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또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공동 창업자 3명이 있고 룸 네트워크는 방콕 베이스예요. 그런데 뱅콕? 태국 베이스고 제임스 더피라는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이 지금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다고 링크드인에 적혀 있어요. 잠시 들린 건가요? 아니면 살고 있어요?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블록체인
지금 한국이 블록체인 위크잖아요. 네. 관련해서 지금 방문하고 있지 않나. 이 방송을 보고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오시는 근데 건가요? 한번 이제 강남구 여기 주소가 뭐죠? 주소도 비밀입니다. 주소 논수로 찾아오세요. 논스로 네.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루크 장이라는 사람 루크 파운더 중에 한 명이고 매스유 캠벨이 아무래도 CEO 직함을 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링크드인을 보면 이제 로이터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좀 뭔가 디버깅 중인가요? 버그가 일어났나요? 머리에서 렉 걸렸어. 여기 CPU가 뭔가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이 뭐라고 올라가네. 자 매스유 캠벨은 CEO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력으로 로이터에서 메신저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튜 캠벨 말고 이 두 분에 대해서 뭐 특징이 뭐 따로 있나요? 네, 특징이라고 하면 뭔가 룩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 스타일이 지금 현창 형이 좀 머리가 길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현창 형은 또 멋있게 파마도 하고 왔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이게 좀 나나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일루 때도 말했지만 머리가 좀 헝클어져야 블록체인에서 인정을 받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 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제성은 아무래도 백서가 없다. 이제 백서가 없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뭐다? 스캠이다라는 이 선입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걸 깨려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백서가 없으면 정보를 어디서 얻는 거지? 아무래도 미디엄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디엄에 47,000자가 넘는 리포트를 작성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그런 글들도 많이 쓰고 인터랙션이 되게 많더라고. 오히려 이전에 나왔던 ICO들이라던가 토큰이라던가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백서나 장황하게 써놓고 별로 그렇죠. 인터랙션이 없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근데 얘네는 오히려 백서는 없는 대신에 인터랙션이 훨씬 많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 가능한 그런 D앱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신빙성이 좀 더 간다고 해야 그렇죠. 될까?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백서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백서를 작성을 해놔도 어차피 나중에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어차피 바뀔 거 없이 한다라는 정말 맞는 말이야. 이건- 왜냐면 작년이랑 지금이랑만 봐도 이더리움 생태계 하나만 봐도 굉장히 기술들이 많이 변화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백서를 하나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개발자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애자일하게 돌아가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비탈릭 부테린 이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유명한 사람이라보다는 아이코닉한 존재인데 이제 플라즈마를 아직까지는 뭐 이더리움도 4년간 안 됐잖아요. 근데 룸 네트워크에서 이 플라즈마 라이크 테크놀로지에 대한 질문을 레딧 스레드에다가 뭐 비교적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룸 네트워크가 단순히 D앱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플라즈마 캐시라든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룸 기술적인 네트워크 같은 시스템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될 얘기를 수도 했죠. 있다. 아무래도 미래 기술 그렇죠. 룸 네트워크가 요즘 하고 트렌드 있죠. 자체가 이제 3세대 블록체인들의 그런 핵심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들이 손쉽게 접근을 해서 앱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죠. 이런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싱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개발 툴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점으로 넘어가 보면 단점이네요. 단점을 먼저 얘기해 주시죠. 단점은 백서가 없다. 사실 이 백서 자체가 백서가 없다고 했을 때 이미 거기서 더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일단 백스가 없는 게 우리도 지금 공부해봐서 알지만 여러 가지 미디엄을 여러 가지 소스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딱 하나를 보고 이게 뭐다 이런 정의를 내리기 쉽지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힘든 것 같아. 인터랙션이 많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가져야 되고 저기서 조금 가져야 되고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죠. 미디엄만 해도 뭐 링크를 뭐 계속 클릭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탭도 많아지고 맞아. 뭐 일관성 있는 리서치가 뭐 비교적 뭐 전통적인 공부 방법에 비해서 좀 다르지. 다른 점이 있다. 장점이랑 단점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은 탈중앙화보다는 이 개발이랑 중앙화를 이루면서 뭔가 해보려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원하지만 지금은 뭔가 중앙화된 시스템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아무래도 과도기적인 블록체인 산업에서 업계에서 이 기술 개발을 하는 진행 과정에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런 점이 있겠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이기 때문에 뭐 지미송이 언급한 뭐 스마트 컨트랙트의 단점이라면 단점, 한계점이라면 한계점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장점은 백서가 없다에서 이어져 오는 건데 구체적인 프로젝트랑 D앱이랑
이 플라즈마 캐시라든지 기술 개발로 보여주고 있다. 기술 개발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가 하나 있겠고, 난 마지막 말이 좀 좋은 것 같아. 뭔가 비탈릭과 뭔가 같이 붙어서 상생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코인이라는 게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잘 되면 룸네트워크도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한계점, 이런 확장성 문제 같은 경우를 룸 네트워크가 사이드 체인으로서 뭔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호 운영이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다. 그렇죠. 저희 이더리움 클래식 촬영을 할 때 사실은 그 공부를 저희가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클래식이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니고 이더리움에서 뭔가 확장성을 구현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나중에 POS로 돌아갈 때 비탈릭이 직접 물어봤어요. POS로 돌아갈 때 너희는 어떻게 되냐? 나희도 우리도 POS로 돌리면서 이더리움 따라가겠다.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더리움 자체 시스템이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룸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내가 봤을 때 이더리움이라는 게 가장 큰 건 것 같아. 그래서 이더리움이랑 메인 체인이 잘 돌아가야지만 룸 네트워크도 어차피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과의 공존 그리고 상생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생각이 들어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근데 좀 좋은 말인 것 같은 게 이더리움이라고 했을 때 이 그 가치랑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그 뭐라고 하죠? 가지고 이더리움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말, 뭐 혁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려서 뭔가 해보겠다는 이 블루오션 시프트의 이 기업가 정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스캠 같았다. 정리가 안 되죠.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룸 네트워크 공부해보니까 어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백서도 있겠지만 이미 실현이 되고 있는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투자자들도 많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스티믹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이미 커뮤니티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게 이미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게 굉장히 큰 팩터인데, 그렇죠. 룸 네트워크는 디앱이 이미 여러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높은 그런 디앱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래서 네트워크가 아닌가. 우리가 장단점을 따져봤지만 내가 봤을 때 장단점은 극명한 것 같아. 이더리움이랑 이제 공존을 하려고 한다는 게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디앱들이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치. 그래서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만져질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게. 두 번째 근데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뭔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뭔가 얘네가 탈중앙화를 하면서 사이드 채널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너무나 중앙화인 것 같고, 그리고 얘네가 도대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완전 탈중앙화 됐을 때는 이 룸 네트워크 토큰의 가치가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굳이 룸 네트워크에서 룸 네트워크의 그런 제품들을 안 쓰고 그냥 우리의 사이드 체인을 만들고 블록체인을 생태계가 커졌을 때는 과연 그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이제 미디엄이라든지 레딧 같은 거를 통해서 팔로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룸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으시면 한국 내에서도 아까 성지가 언급한 것처럼 커뮤니티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내에도 한국 담당 마케터가 계시고 커뮤니티 매니저가 계시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주소 같은 게 궁금하시면 밑에 이제 스튜디오 디센트럴에 디스코드 방문하셔서 소통도 하시고 추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윤성지 김정준 송현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